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중단원 문제풀이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웠습니다. 4-5시간에 걸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 여러 가지 특징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유낙하 운동이란 말 그대로 낙하를 하는 운동인데 자유라는 말이 붙었죠. 정리하면 이제 자유라는 것은 공기정이 없을 때, 뭐 낙하산이라든지 또는 뭐 이 공기를 저항해서 할 수 있는 도구들 전혀 없이 공기저항 없는 상태로 중력에 의해서만 떨어지는 낙하 운동을 우리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자, 자유낙하 운동을 하면 물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데 시간 간격, 즉 일정한 시간 간격 동안 촬영을 했을 때 물체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많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즉 점점 빠르게 속력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간격이 점점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빨리 증가하는 거는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증가할 때마다 속력이 이런 식으로 점점 증가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배웠죠. 1초에 9.8m/s씩 증가한다. 2초가 되면 19.6이다. 3초면 29.4다. 이런 식으로 1초에 9.8m/s씩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직선이 나온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1초에 9.8m/s씩 증가하는 것은 뭐 특정 물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체에도 적용이 됩니다. 모든 물체에 9.8m/s씩 적용되기 때문에 무거운 물체가 됐든 가벼운 물체가 됐든 똑같이 1초 뒤에는 9.8m/s의 속력을 갖게 됩니다. 물론 공기저항이 없는 진공에서죠. 그렇기 때문에 볼링공과 깃털을 이제 낙하시키면 공기저항이 없는 곳에서는 둘 다 뭐 1초에 9.8m/s씩 증가하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하고요. 같이 나란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물체가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제 중력이라고 하는 힘으로 설명을 합니다. 지구가 이 물체를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우리 중력이라고 하죠. 이 중력에 의해서 물체가 낙하하는 건데, 중력이라는 것은 결국 힘입니다. 힘이고요. 힘의 단위는 우리가 배운 것처럼 대문자 N, 뉴턴이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중력의 크기는 당연히 질량에 비례합니다. 질량이 큰 물체는 무게가 많이 나가죠. 즉 질량이 큰 물체는 지구가 더 세게 잡아당기는 거고요. 질량이 작은 물체는 지구가 좀 약하게 잡아당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것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자, 질량과 중력의 관계에서는 9.8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우리 앞에서 1초에 9.8m/s씩 증가했다라고 할 때 그 9.8이 이제 여기에도 사용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질량이 70kg이면 거기에 9.8을 곱해서 686이라고 하는 크기의 중력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중력과 질량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량이 많이 나가는 물체는 중력이 더 크다. 그리고 질량이 적게 나가는 물체는 중력이 작다. 여기까지 우리가 배운 건데, 앞에서 배운 내용과 접목시켜보면 질량이 큰 물체는 질량이 만약에 3kg이면 9.8을 곱했을 때 29.4 뉴턴으로 지구가 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거고요. 0.1kg의 깃털은 9.8을 곱해도 0.98이라는 아주 작은 힘으로 지구가 이 작은 힘으로 깃털을 잡아당기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무거운 물체는 중력이 크게 작용해서 빨리 떨어질 것 같고, 가벼운 물체는 중력이 약하게 작용하니까 천천히 떨어질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다.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모두 다 1초에 9.8m/s씩 빨라집니다. 그 이유는 무거운 물체는 지구가 더 세게 잡아당기는데 이렇게 세게 잡아당겨도 애초에 얘가 무겁기 때문에 속력을 변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가벼운 물체는 지구가 살살 잡아당기지만 이 살살 잡아당기는 힘에도 충분히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얘네들이 똑같이 정확하게 일치하게 낙하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배웠던 거죠. 자, 그러면 뭐 여기서부터 빈칸 하나씩 채워봅시다. 자, 무게가 9.8N, 또 29.4N인 물체가 자유낙하한다. 자, 무게가 9.8N이란 얘기는 우리 위에서 본 것처럼 1kg짜리의 물체를 9.8을 곱하면 9.8N이 나오겠죠. 또 3kg의 물체는 곱하기 9.8 하면 29.4가 나오겠죠. 근데 어쨌든 무게가 각각 다르더라도 속력 변환을 물어본다면 둘 다 1초에 9.8m/s씩 속력이 증가한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속력이 일정한 또는 일정에 빨라지는 운동한다 라고 하는데, 당연히 일정하게 빨라지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유낙하 운동은 속력이 빨라지는데 빨라지는 것도 모자라서 일정하게 빨라집니다. 참으로 규칙성이 있죠. 자, 두 번째, 지표면 근처에서 자유낙하하는 모든 물체는 1초에 약, 숫자 중요합니다. 9.8m/s씩 빨라집니다. 자, 9.8이라는 숫자 좀 기억을 해둡시다. 자, 세 번째, 지구와 달에서 동일한 물체. 자, 동일한 물체가 같은 높이에서 각각 자유낙하하면 속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비교하여 설명해보자 라고 했죠. 자, 지구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1초에 9.8m/s씩 빨라질 겁니다. 하지만 달은 지구보다는 느리게 빨라집니다. 그래서 9.8m/s보다 느리게 속력이 빨라집니다. 자, 그럼 달 같은 경우는요, 지구보다 속력이 덜 빨라진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속력은 빨라지긴 해요. 9.8m/s씩 빠르게 성장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의 6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으로 속력이 빨라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구보다는 천천히 빨라진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뭐 보면은, 자, 자이로 드롭이 떨어질 때 중력이 작용하여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자, 자유낙하 운동. 자, 자이로 드롭 놀이기구 알죠? 이렇게 큰 기둥에다가 놀이기구를 매달고 천천히 올라가다가 그냥 툭 떨어뜨리는 그런 이제 놀이기구인데, 툭 떨어뜨릴 때 자유낙하를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엄밀히 따지면 이제 놀이기구에는 자이로 드롭은 공기정을 받기 때문에 엄밀한 자유낙하 운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거를 이제 무시한다면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공기정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네. 자, 그러면 자, 스스로 정리하기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등속 운동부터 우리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등속 운동. 자, 속력이 어떤 운동을 우리 등속 운동이라고 했죠? 속력이 변하지 않는 일정한 운동을 우리는 등속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자, 등속 운동의 분석. 자,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찍은 연속 사진을 보면, 자, 장난감 자동차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 사진입니다. 같은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 거리는 동일하죠. 동일합니다. 같은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전부 다 똑같습니다. 똑같다, 동일하다, 일정하다, 다 같은 얘기겠죠. 자, 3번 등속 운동 그래프. 자, 등속 운동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자, 그래프 해석할 때 선생님이 X축과 Y축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꼭 보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시간과 이동거리입니다. 시간이 증가하면 할수록 어쨌든 얘가 운동을 하고 있는 거니까 점점 진행을 해 나가겠죠. 그래서 이동거리가 점점 길어진다. 처음에는 왼쪽 끝에 0cm 쪽에 있었다가 점점 4, 8, 12 이런 식으로 점점 증가하는 그런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동거리는 시간에 비례하는 그래프인 걸 알 수가 있죠. 시간이 증가하면 그만큼 이동거리도 멀리 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를 보면 X축의 시간이고 Y축의 속력이죠. 그럼 속력은 시간과 관계없이 일정한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 0초일 때나, 그러니까 시작할 때나 뭐 중간이나 마지막이나 똑같은 속력으로 일정하게 움직인다. 자, 등속 운동에는 뭐 모노레일이라든지 무빙워크, 스키리프트 등 있고요. 뭐 에스컬레이터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유낙하 운동인데요. 자, 우리가 몇 시간 동안 걸쳐서 배운 이 자유낙하 운동의 그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공기정이 없을 때 물체를 가만히 놓아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고요. 자유낙하 운동의 특징은 공기정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자유롭게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자,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아래의 방향으로 어떤 힘을 받습니다. 어떠한 힘을 자꾸 받아서 내려가는데 우리는 이 힘을 중력이라고 했습니다. 자,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아래 방향으로 중력을 받는데 매 순간순간 받습니다. 항상 받아야 항상. 그러면서 이제 점점 속력이 증가하는 거죠. 자, 자유낙하 운동의 분석.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위와 똑같이 연속 사진을 찍으면 같은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점점 늘어난다, 증가한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거 확인을 했고요. 자, 자유낙하 운동의 그래프. 자, 자유낙하 운동의 그래프는 자, 또 속력과 시간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아까는 등속 운동 속력일 때 이렇게 평행했지만 지금은 속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빨라진다라는 거였고요. 자, 여기다가 써봅시다. 1초에 얼마큼? 1초에 9.8 미터 퍼 세크씩 빨라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질량이 다른 두 물체, 뭐 무거운 게 있고 가벼운 게 있어도 자유낙하할 때 속력 변화는 전부 똑같습니다. 그죠? 자유낙하할 때 속력 변화는 전부 똑같고요. 자, 한 번 더 써봅시다. 1초에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운동량 1초에 약 9.8 m/s씩 빨라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도 또 한번 표현해 볼까요? 이렇게 만약 여기가 1초다. 그러면 이때 속력은 얼마다? 9.8 m/s다. 그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이때가 2초다. 이때가 2초다. 그러면 이때의 속력은 얼마다? 9.8에다가 곱하기 1을 하니까 19.6 m/s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중력의 크기는 질량의 9.8을 곱한 값과 같다. 자, 우리 요거 한 번만 더 써보도록 합시다. 자, 중력 크기. 자, 단위는 뉴턴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력의 크기는 자, 질량에 비례하죠. 질량이 크면 클수록 증가하고요. 질량은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럼 중력의 크기는 질량과 똑같냐? 그건 아니고 여기에 9.8을 곱해주면 되고 이 9.8은 지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구 한정이다. 지구에서만 9.8을 곱해주면 됩니다.
다른 행성에 가면 다른 값을 곱해줘야 되고요. 달에 가게 되면 이거의 6분의 1 정도에 대한 숫자만 곱해줘도 중력의 크기가 나온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OX와 문제 간단하게 또 풀어보고 자,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그림은 오른쪽으로 가는 자전거를 1초마다 찍었대요. 1초마다. 자, 그리고 이 설명을 옳은 것을 보라고 하는데, 자, 1초마다 찍었는데 이 자전거 탄 학생이 점점 빠르게 가고 있는 게 느껴지나요? 똑같은 시간 간격이지만 앞부분과 오른쪽, 그러니까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에서 간격이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자전거가 기역 구간을 이동하는데, 자, 여기서 지금 요 위치에서 요 위치까지 요만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얼마죠? 당연히 1초죠. 아까 시간을 얼마만큼 찍었다고 했죠? 1초죠. 당연히 여기의 값은 1초가 되겠습니다. 자, 기역하고 니은 중 이동거리가 긴 구간은 그냥 눈으로 확인하면 되죠. 여기보다 여기가 더 길죠? 니은이 훨씬 더 깁니다. 눈으로 그냥 확인해 주면 되는 얘기고, 자, 기역이든 니은이든 여기도 똑같이 1초예요. 여기도 1초고 여기도 1초인데 속력이라는 건 뭐예요? 시간분의 이동거리였죠? 그러니까 시간은 똑같이 1초이지만 이동거리는 니은에서 더 길기 때문에 속력은 니은이 더 빠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등속운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등속운동은 설력이 일정하다. 맞고요. 시간에 따라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커진다. 맞죠? 시간에 따라서 이동거리가 이렇게 일정하게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자,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일정하다. 속력은 일정하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등속 운동이죠. 자, 3번 자유낙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것은 이제 OX 표시입니다. 자, 자유낙하 운동은 그렇죠. 중력을 받으면서 운동을 하죠. 중력을 받으면서 운동한다. 맞는 말이고요. 중력을 항상 받는다. 자, 여기다 좀 적어 놓을까요? 중력을 시작 부분에만 받는 게 아니라 시작부터 낙하할 때까지, 또 낙하 이후에서도 계속 중력은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중력은 항상 작용한다. 자, 여러분도 중력 계속 받고 있다고 얘기했죠? 여러분들도 계속 중력은 받고 있지만 책상과 의자가 여러분들을 받쳐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낙하지 않는 것 뿐이고요. 중력을 항상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을 받으면서 운동한다. 맞는 표현이고요. 자, 두 번째, 1초마다 9.8m/s씩. 맞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1초에 9.8. 자, 세 번째, 질량이 다른 두 물체가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자유낙하하면, 자, 자유낙하라는 말 자체에 공기저항은 없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크든 질량이 작든 동시에 떨어지기입니다. 먼저 도달하는 거 없습니다. 동시에. 영상도 보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등속 운동하고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이제 자유낙하 운동과 등속 운동을 좀 비교를 하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요 중단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다시 줌으로 와서 정리하도록 합시다.